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2단원 중심 생각을 찾아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알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국어책 76에서 81쪽입니다. 자, 사진을 보고 갯벌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나 갯벌에 가본 경험을 말해 봅시다. 우리가 갯벌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죠? 자, 바다에 있는 우리 진흙들이 모여있는 다양한 생명체가 사는 곳들이죠. 우리가 갯벌에 간 경험이 언제 있나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우리가 갯벌에 갈 기회가 있지는 않겠지만 어렸을 때나 아니면은 우리가 체험학습 등으로 갯벌에 가서 갯벌에 있는 생물들도 한번 관찰해보고 발도 한번 진흙에 빠져보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읽었더니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워. 우리가 지난 국어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겪은 일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글을 읽었더니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갯벌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겪은 일과 관련지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을 안다입니다. 자, 원래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생각하며 우리가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을 읽어볼 건데요. 우리가 글을 읽기에 앞서 문단과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중심 문장이라 함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문장이 모여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덩어리를 문단이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덩어리를 문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심 문장은 문단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입니다. 그리고 뒷받침 문장이라 함은 중심 문장을 뭐하는? 보충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단이 있고 문단에는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과 그 중심 문장을 뒷받침, 보충하는 뒷받침 문장,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하고 오늘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를 펴놓은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를 한번 읽어도 좋고 선생님이 틀어주는 목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교과서를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 갯벌에 가본 적이 있나요? 갯벌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대에 육지로 드러나는 바닷가의 평평한 곳을 갯벌이라고 불러요.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오는 밀물대, 갯벌은 바닷물로 덮여 있어 보이지 않지만 자연과 사람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첫째,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갯벌에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개, 조개, 갯지렁이, 불가사리, 물고기 같은 여러 가지 생명체가 삽니다. 또한 갯벌은 철새들이 휴식하거나 번식하려고 이동하는 중간에 머물며 살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둘째, 어민들은 갯벌에서 수산물을 키우고 거두어 돈을 법니다. 민들은 갯벌에서 조개나 물고기, 낙지 따위를 잡아 팝니다. 또 갯벌은 생물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므로 어민들이 바다 생물들을 직접 키우기도 합니다. 이것을 양식이라고 하는데 양식은 농민들이 밭이나 논에서 농작물을 키워 파는 것과 비슷합니다. 셋째,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분해해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갯벌은 겉으로는 그냥 진흙탕처럼 보이지만 작은 생물이 갯벌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오염물질 분해가 잘 이루어지게 합니다. 갯벌에서 흔히 사는 갯지렁이도 오염물질 분해를 돕습니다. 넷째, 갯벌은 기후를 조절하고 홍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갯벌 흙은 물을 많이 흡수해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갯벌은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을 저장해 갑작스러운 홍수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주변 온도와 습도에 따라
물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역할을 알맞게 수행해 기후를 알맞게 만들어줍니다. 갯벌의 환경은 특별하고 다양합니다. 갯벌과 그 속에 사는 여러 생물은 자연과 사람을 위해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소중한 갯벌을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 잘 읽어봤나요? 혹시 말이 너무 빨랐던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글을 한 번 더 읽어보는데 중요한 거는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생각하면서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잘 읽었나요? 그러면 우리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을 읽고 친구들과 묻고 답하기 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물음, 갯벌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갯벌이 어떤 곳이었죠? 아, 글에 이렇게 나왔어요.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대에 육지로 드러나는 바닷가의 편평한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갯벌은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대 이 육지로 드러나는 그 바닷가에 평평한 그런 진흙이 있는 그런 장소이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묻고 답하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갯벌에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래서 갯벌에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까닭에 대해서 나왔어요. 어떤 것인지 우리 머릿속에서 글을 읽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책을 한번 펼쳐서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갯벌이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까 우리가 바닷가에서 그 바다의 밑부분이 드러난 곳이라고 그랬죠? 들어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생물이 적합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그랬어요.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음을 같이 만들어 보고 답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음을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갯벌에는 어떤 생물들이 사나요? 자,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나왔었어요. 자,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나왔었는데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글에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 다 했나요? 그럼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갯벌에는 개나 조개나 갯지렁이나 불가사리, 물고기와 같은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생명체가 산다고 글에 나왔습니다. 글을 잘 읽은 친구들은 물음도 잘 생각했을 거고 답도 잘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혹시 내가 한 번 더 글을 읽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멈춰놓고 글을 한 번 더 읽고 물음과 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의 중심 생각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예시로 썼는데요. 우리 문단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자,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 첫 번째 문단입니다. 쭉 보면 우리가 갯벌에 가본 적이 있나요? 하면서 질문을 하고 무엇을 보았나요? 질문을 하고 자, 갯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에 대한 제목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오는 밀물때 갯벌은 바닷물로 덮여 있어 보이지 않지만 자연과 사람에게 이제부터 나올 내용에 대한 중심 그런 문장입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럼 우리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게 첫
첫째, 둘째, 뒤에도 둘째, 셋째 쭉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단어들을 기억하면 좋은 게, 첫째,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장소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갯벌에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든다. 생물이 살 수 있는 장소라는 말을 보충 설명해주죠.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 조개, 갯지렁이, 불가사리, 물고기 같은 생명체가 산다고까지 또 보충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철새들이 머물며 살기도 하는 장소라며 또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장소라는 말을 보충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바로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라는 것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 문단을 살펴봅시다. 두 번째 문단도 중요하게 둘째라는 말부터 시작하네요. 그럼 어민들이 갯벌에서 수산물을 키우고 거두어 돈을 법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돈을 번다고 나왔는데 뒤에 문장을 좀 더 읽어볼게요. 어민들은 갯벌에서 조개나 물고기, 낙지 따위를 잡아 판다고 했어요. 자, 돈을 번다 라는 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죠. 또 갯벌은 생물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므로 어민들이 바다 생물들을 직접 키우기도 합니다. 자, 바다 생물들을 어민들이라는 분들은 어떤 것을 직업으로 살죠? 바다 생물들을 키우고 파는 그런 입장이죠.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도 이 앞에 있는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양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은 농민들이 밭이나 논에서 농작물을 키워 파는 것과 비슷하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민들은 갯벌에서 수산물을 키우고 거둬 돈을 법니다 라는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니까 좀 더 좋죠? 그러면 그 다음 문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갯벌은, 얘도 셋째 한번 동그라미 쳐주고,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분해해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라고 했어요. 자, 뒤에 한번 문장 또 읽어볼게요. 갯벌은 겉으로는 그냥 진흙산처럼 보이지만 작은 생물이 갯벌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작은 생물이 살고 있대요. 작은 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생물들은 오염물질 분해가 잘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럼 오염물질 분해, 앞에서 나온 얘기죠? 갯벌에 사는, 흔히 사는 갯지렁이도 오염물질 분해를 돕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앞의 문장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문단의, 이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바로 맨 앞에 있는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분해해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같이 교과서에 체크하면서 이렇게 밑줄 치면서 보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단. 넷째, 갯벌은 기후를 조절하고 홍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대요. 기후 조절, 홍수 줄여주기. 갯벌 흙은 물을 많이 흡수해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네요. 그러므로 갯벌은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을 저장해준다. 홍수를 막아줍니다. 앞에서 홍수를 막아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주변 온도와 습도에 따라 물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역할을 알맞게 수행해 기후를 알맞게 만들어줍니다. 자, 앞에 있던 말들을 어떻게 조금씩 더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나오는 이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 되겠고, 뒤에 있는 문장들은 뒷받침 문장이 되겠습니다. 뒷받침 문장들이라고 해야겠죠? 자,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갯벌의 환경은 특별하고 다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갯벌과 그 속에 사는 여러 생물들은 자연과 사람들을 위해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장소라 그랬어요.
자, 환경이 특별하고 다양하다는 거 앞에서 나왔고, 자, 생물들은 자연과 사람을 위해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앞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소중한 장소, 소중한 갯벌을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갯벌을 보존하는 까닭에 대해서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의 중심 문장은 소중한 갯벌을 어떻게 하자? 잘 보존하자라는 이 말이,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같이 찾아봤어요. 그럼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오지 않지만, 밀물 때 갯벌은 바닷물로 덮여있어 보이지 않지만 자연과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교과서에 쓸 친구들은 천천히 교과서에 쓰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도록 합시다. 세 번째 문단은 어민들은 갯벌에서 수산물을 키우고 거두어 돈을 번다 그랬죠. 어민들, 자, 바닷가에서 물고기와 수산물을 키워서 돈을 버는 분들.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에서는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분해한다고 했었죠. 갯지렁이 같은 경우도 오염물질, 분해하는 물질을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단은 갯벌은 기후를 조절했었고, 그리고 홍수를 줄여주는 역할,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었죠.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문단은 소중한 갯벌을 잘 보존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짧지 않은 글인데 같이 읽어보면서 각 문단마다 중심 문장을 찾아보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도 읽으면서 찾아보니까 정말 쉬웠던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정리할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에 정리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한차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물도 먹고 오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혹시 교과서 정리가 다 안 된 친구들은 교과서 잠시 정리하고 쉬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휴식 다 했으면 우리 같이 영상을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친구들은 잠깐 영상 멈춰놓는 것도 센스겠죠? 자,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을 우리가 같이 읽고 중심 문장을 찾아봤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중심 생각을 찾아볼게요. 제목을 보고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을 말해봅시다라고 했어요.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이에요. 우리가 제목을 보고 글쓴이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글쓴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글쓴이는 갯벌을 보존하자고 했어요. 보존하면 우리에게 좋은 점이 많다고 했었죠. 홍수도 예방해주고, 기후도 예방해주고, 또 자연도 보호해주고, 또 어민들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글에서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자,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을 뭐 하기 위해?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갯벌을 보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갯벌은 이렇게 해서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갯벌을 보존하면 앞에서 마찬가지와 우리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알려주려는 것 같죠? 보존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점이
좋은 점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좋은 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의 중심 생각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건데요. 파란색으로 쓰인 우리 문단 6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문단 6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갯벌의 환경은 특별하고 다양합니다. 갯벌과 그 속에 사는 여러 생물은 자연과 사람을 위해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소중한 갯벌을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단이죠. 우리 이 글에서 아까 우리는 이 소중한 갯벌을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라는 중심 문장을 찾아줬었어요. 자, 그럼 이 문단 6에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특별하고, 갯벌은 특별하고 다양하고 좋은 역할도 하고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 소중한 장소고 잘 보존해야 됩니다. 딱 어떤 느낌인가요? 갯벌에 대해서 갯벌은 어떻다? 갯벌을 잘 보존해야겠다. 특별하고 다양도 하고 좋은 역할도 하고 우리의 소중한 장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해야 된다? 우리의 소중한 갯벌이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의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지금 써보도록 할게요.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의 글을 총 정리했을 때 우리가 중심 문장도 찾아보고 그 중심 문장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심적인 생각은 뭘지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해 봤나요? 그럼 한번 같이 답을 얘기해 봅시다. 자, 갯벌이 주는 좋은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죠. 좋은 점을 알고 우리는 갯벌을 보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갯벌의 좋은 점을 알고 갯벌을 보존하자. 또는 갯벌을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까닭을 알고 갯벌을 잘 보존해야 된다.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 좋은 점, 그리고 공통되는 거는 갯벌을 잘 어떻게 해야 된다? 갯벌을 잘 보존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중심 생각 한 문장, 딱 한 문장으로 우리가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의 글을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은 우선 문단에 뭐를 찾아야죠, 우리? 뭐를 찾아야 중심 생각을 간추릴 수가 있을까? 중심 생각을 정리 또는 간단히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중심 문장입니다. 우리가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았었죠? 이 글에서는 첫째, 둘째 등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 문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이 뭐를 보고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봐야 될까? 우리 글에 뭐를 보면은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제목입니다. 우리가 제목이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이었죠?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갯벌을 보존하자. 그리고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 좋은 점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세 번째, 글에 있는 뭐를 보고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찾아요.
우리가 글에 있는 뭐를 봤었죠? 글에 있는 사진 또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중심 생각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 둘, 세 친구가 얘기한 이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은 같이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읽어보고 정리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을 읽고 새롭게 안 내용 혹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혹시 새롭게 한 내용 뭐가 있나요? 나는 이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 글을 읽고 새롭게 안 내용. 선생님도 새롭게 안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새롭게 안 내용은 갯벌이 어떤 것인지, 어떤 곳인지 알았죠. 또는 갯벌이 많은 생물, 우리 정말 많은 생물이 살고 있었어요. 갯지렁이서부터 시작해서 개도 있고 여러 가지 생물들, 물고기까지 살고 있죠. 갯벌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혹시 더 알고 싶은 내용, 우리가 이 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은 더 알고 싶었어요 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자, 갯벌의 종류. 갯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종류의 갯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우리나라에 갯벌이 있는데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갯벌이 어떻게 우리가 갯벌이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갯지렁이도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물질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갯벌이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환경을 지키는지가 궁금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고 중심 생각을 간추려줍니다. 그리고 글의 제목이죠. 제목을 보고 무엇에 쓴 글인지 생각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글에 있는 사진, 그림을 보면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찾는 것에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 선생님이 빨간색 글씨로 조금 더 크게 해놨으니까 같이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다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